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준비를 했고요. 셀트리온 관련주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셀트리온, 그리고 그 셀트리온하고 연결이 돼 있는 바이오톡스텍, 휴마시스. 오늘 다들 장중에 좀 급락을 거진 10%대, 8에서 10%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워낙 강성주주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어찌됐든 차트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종근당 바이오가 상승을 했어요. 뉴스가 나파 벨탄, 러시아 임상 이상 결과 고위험군 환자 개선율이 2.9배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증한 고위험군 중증 환자한테는 셀트리온 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국산 치료제로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또 대웅제약 등이 있는데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경구용인 거고 현대바이오는 정확하게 제가 무슨 치료제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차트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가장 이 대적이 될 만한 게 종근당 쪽, 종근당 쪽 이 나파벨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엔 이제 셀트리온에서 들어가 있던 어느 정도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종근당에 들어왔을 거도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찌 됐든 저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종근당에 베팅을 했던 부분이라 셀트리온은 기존에 다 팔아먹어가지고요. 종근당에 저거 했던 부분이라 어찌됐든 종근당은 오늘 수익들 축하드려요. 제가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2,000원 부근대까지. 그죠? 그런 자리 찍고 또 오후장에 주가가 밀렸어요. 셀트리온이 급락했던 게 다시 올라온 것도 아닌 부분인데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그런 대형주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은 오늘 좀 아쉽죠? 볼린저밴드 상단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은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이 음봉의 고점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 모양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래 터진 부분도 아니지만 밀었다. 그러면 이게 밀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끝이 날 거냐 아닐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수 있다. 어찌됐든 이 평을 돌릴 수 있는 기준은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21만 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눌러줬던 자리를 한번 갖다 댔으니까 다시 한번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벌려야죠.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셀트리온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은 장중에 8%가 빠졌어요. 8%가 빠졌고 큰 상승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넘기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던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 실제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고 사실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이 국산에서 국내에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대단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회사고 바이오시밀러면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냈고 연구개발이나 그런 부분이 애초에 없었고 남이 만든 거를 살짝 변경하든 아니면 그거 제조를 그대로 저쪽으로 해서 복제약을 만들면서 국내에 제일 어느 정도 제일의 이 바이오 업체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총도 올라가고 그만큼 성장성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연구 비용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치료제 우리도 도전할 거고 우리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인데, 사실 50%도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낫고 한 명은 뭐 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믿져야 본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직 긴급 승인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 긴급 승인이 나오고 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했던 기대감보다 약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는 80% 혹은 90% 사이인 거고, 뭐 우리나라가 최초로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70% 정도 나오는데 셀트리온이 50%면은 그거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뭐 가격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락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총이 있고 우량주기 때문에 올라온 자리에 비해서 뭐 하락하는 자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좀 애매해요. 애매한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주가를 돌릴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이 32만원대 혹은 30만원 31만 5천원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 앉았다 갈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사실 이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어갔죠. 넘어간 부분이고, 우리 코스닥은 아직도 1000포인트를 못 넘겼어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상위 종목인 거고, 그런 종목이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을, 지수가 올라왔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갔고 코스닥도 대부분이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요런 대형주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일반 중소형주들 이게 분명히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별로. 근데 그런 흐름을 오늘 옵션 만길이었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물려있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얘를 그냥 이대로 끌어올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뭐다? 약간 이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인 거고,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한번 했다가 이 기술적 혹은 그러니까 하락의 A, B파가 세고 그 다음에 이제 C파에 진행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든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못해도 이 36만원 이상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32만원 부근은 한번 터치를 해야 된다. 32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까지는 한 번은 터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우량주다 보니까 이 눌림목을 캐치하는 게 좀 애매해요. 여기서는 바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한 차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34만 4천원 부근이죠. 요런 자리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구름대를 밟고 이 구름대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다시 35만 5천원에서 36만원대까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고 이 34만원대를 깨고 내려앉는 그림이 나온다면 무조건 32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큰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저는 한 번은 더 31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종목이.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영상을, 여기구나. 요런 자리에서 영상을 찍었었죠. 상승을 시키고 누를 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있다. 못해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여기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 30만원대죠. 이 30만원대에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8만 5천원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 32만 5천원대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서 이 30만원 초반 혹은 29만원대까지, 여기까지는 너무 애매할 것 같고 29만원대까지 한번 눌렀다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얘는 29만원, 28만 5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28만 5천원이 어디예요? 여기죠. 왜 이 자리를 얘기하냐면, 이 자리가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예요. 거기에 몸통의 지지라인 자리가 얼마? 28만 4,500원. 그러면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추세적으로 크게 흔들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은 꼭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분봉상으로 보면 밑에 지지를 기존에 해줬던 라인이 이 31만 7천원 부근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혹여나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30만원 초반대예요. 30만 5천원에서 그 밑으로. 그러면 요런 자리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오늘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우량주로 따지면은 8%도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오른 거에 비해서 현재 떨어진 자리는 크게 추세를 이탈시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34만원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올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34만원 혹은 33만 7천원 부근. 34만원이면 요 정도 자리네요. 그럼 여기서 요 자리까지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31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존에 하락을 해주면서, 다 지우고 다시, 자,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하락을 했던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 하나,
그럼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여기. 그죠? 그러면 내일 이 34만 3천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깨진다면 이 자리가 깨진다면 요런 자리까지 33만 5천원. 그럼 이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밑에서 올라오는 2평에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에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근데 그에 반해서 많이 올라왔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모양의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박스권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흐름을 어느 정도 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깼지만 밑에서 한번 눌러놓은 자리가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요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지지는 받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자리를 못 뚫고 올라선다면, 못 둔다면 뭐 한다? 요런 추가적인 하락의 이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켜줄 수 있는 산보다 올라온 자리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가 급등으로 올라왔던 자리예요. 얘는. 그러면 결국에 요 자리에서 지지를 못한다면 뭐 하락을 한 번 더 해주고 기술적으로 반등은 하겠지만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기대감으로 오른 자리니까. 요 부분은. 근데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보다 좀 덜 같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을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분명히 다른 애들보다 좀 더 크게 할 거다. 왜? 시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피로 넘어갈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 역시도 시총으로 올려놔야 결국에는 코스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저점이죠. 이 자리 못 지키면 34만 3천원에서 33만 4천원 부근까지, 그럼 뭐 라운드 피겨 가운데 34만원 정도 남아있겠죠. 요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하락의 추세가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자리에서만 멈추고 이 구름대만 지지하더라도 크게 이 흐름상에 문제될 만한 건 전혀 없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밑에가 지지라인이 된다. 이 안에서 계속 때려보다가 못 때리면 한 단계 더 레벨 밑으로 내려앉히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치고 강하게 올라왔죠. 제약처럼. 하지만 얘는 예전에 상승을 강하게 해줬던 자리가 일단은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15만원대고, 그런 15만원대를 한 차례 지지를 해줬던 그림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서 강하게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14만원. 그죠?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그 위에 고점을 떠나서 여기 첫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밑꼬리가 길게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 번은 더 내려앉을 수 있다. 15만원까지 단기적으로 15만원대를 지켜주냐, 15만원에서 이 14만 7천원 부근에서 1차적인 지지를 받을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왜? 뭐 크게 요 자리에 비해서 거래량이 일단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은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상승을 유지했던 거래량보단 적게 터졌다라는 거고, 그럼 평균적으로 터진 이 거래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요런
이 단봉이 나왔던 그런 물량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래가 강하게 터졌으니까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의 그림이 오늘은 나왔던 거예요. 왜? 여기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일 시가가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 이 자리는 깨고 내려앉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15만원 초반대 혹은 14만 7천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일단 단계적으로 나올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은 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여기죠. 16만 500원 16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서 뭐 해야 된다?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아직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위에서 물량을 털어먹는 그림인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얘는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럼 이 박스권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봤을 때가 어디예요? 그게 16만원대예요. 그죠? 그 16만원대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하나 더 그어보면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5만원대. 그러니까 15만원에서 14만 7천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부분인 거고 위로는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한 16만 7, 8천원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죠? 즉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이 자리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넘어서면 여기까지 못 넘어서면 다시 여기서 지지하는지 확인 여기 떨어지면 어디 여기서 지지하는지 확인 그런 식으로 얘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말 그대로 셀트리온은 이미 코스피로 넘어갔고 안 올려도 그만이에요. 근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흐름이 되는 거고 뭐 각 회사마다 어떤 거는 얘가 먼저 가고 어떤 거는 얘가 가고 어떤 건 제가 가고 어차피 세 개 다 매출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똑같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래나 저래나 나중에 혹여나 생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을 코스피로 이전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차피 뭐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이유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그래야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어렵다면 그냥 합병한다고 하겠죠. 근데 주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총을 키워서 일단은 다 넘겨놓고 거기서 합병이든 뭐든 혹은 또 분할을 하든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당의 매출 구조예요. 얘가 골목 식당에 나와서 맛도 있대. 소리 소문이 나. 그러면 뭐 연돈 돈가스처럼 주가가 없던 주가가 갑자기 쫙 올라와요. 그죠? 막 지역별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와. 그러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면 이제 그 매출이 요렇게 가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지. 뭐 와본 사람 거진 다 와봤고 단골은 계속 단골인 거고 맛이 없는 사람은 굳이 갈 필요 없는 거고 지역이 멀어도 이 정도 마시면 굳이 거기까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반짝 쫙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가든 쭉 올라오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 더 뭐 다른 2호점을 오픈을 하든 혹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게 또 사람들 입에 알려져서 또 여기서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먹으러 와야만이 뭐다? 요런 매출의 상승 흐름세를 나타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런 자리. 말 그대로 그 다음 뭔가를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따라서 방향을 위냐 아래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즉 이런 자리에서 누구? 개관이나 외놈분들은 물량을 털어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여기서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주저앉혀 버리거든요. 혹은 물량을 모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잘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물량을 다 털고 나간다라고 안 나간다라고 아직까진 보기 힘들어요. 대신 여기서 주가를 한번 내려앉힌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올 때 어디 최근에 나왔던 이 17만 7천 원이라는 고점을 넘기는지 꼭 확인하셔라. 잠깐이라도 찔러야 된다. 못 찌르면 위에서 털고 나가는 물량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런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까 기존에 요런 자리에서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사는 척 했다가 여기서 물량 정리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죠. 아까 말했던 가게 매출 구조 같은 거죠.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고점 갱신을 못하면 주가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게 이 위에서 나오냐 그 밑에서 나오냐 그런 차이인 거죠. 얘는 처음에 올려다 놓고 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윗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요런 자리에서 이 밑에 있는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나타나지 않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잡아 돌려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왜? 밑에 있는 이평은 아직도 우상향이에요. 어느 정도 중장기 이평선들은 우상향인 거고, 단기적인 이평선이 꺾어서 돌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지지를 받고 캔들을 올려놔야만이 꺾이는 이평이 올라오는 이평의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올라오는 이평, 꺾이는 이평이 잡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격도는 줄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줄이기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격도를 줄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밑에서 횡보해야 돼요. 혹은 주가를 끌어내리든지. 그래야만이 얘가 잡아 돌리고 얘가 잡아 돌리면서 요런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주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어찌됐든 현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단계적으로 한 번만 바닥을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 16만원대 회복 못하면 한 차례 더 이 14만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10% 하락을 했어요. 얘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헬스케어에 비해서 2평을 먼저 깔아 뭉갰죠. 그리고 위에 있는 2평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즉 여기에 대한 이격은 줄이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얘는 여기에 대한 이격. 그럼 얘가 올라갈 거고 꺾어 내려올 거고 결국은 여기서 잡아 돌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락을 해줬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20만원대 혹은 19만원대. 거기서 한 차례 더 내려앉는다면 요 자리까지 18만원까지 요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진 않겠지만 주가를 하락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추세로 추세가 하락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일단은 19만원대 부근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1차적인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지지가 나왔을 때 그 추세 하락 부분에 이 중간값인 21만 5천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가 한 차례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한 번 더 빠진다면 여기를 치고 올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못 올리면
한 번 더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다시 잡아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내일 요 자리에서는 단계적으로는 일단 지지할 확률은 높아요. 그 자리가 어디? 일단 20만원. 바로 19만원대가 아니라 20만원대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초반에서 20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혹여나 조금 더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한다면 음, 19만 5천원까지. 그럼 20만원에서 19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내일 확인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그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받고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넘어야 되는 자리는 못해도 21만원인 거고, 웬만하면 21만 5천원 위로는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뭐다? 이 추세가 바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려왔다가 올라타서 맞고 나면 한 번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 18만원까지는 열려있다. 이해되시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원래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포시 뚫고 내려왔어요. 그럼 내일 여기서 밑으로 밀리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서 이번 달 21만원 위에서만 마무리가 돼도 상관은 없는 부분인 건데, 어차피 월봉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월봉에서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밀릴 수 있는, 과감하게 밀릴 수 있는 자리는 19만 5천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봉에서는 19만 2천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20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19만 5천원에서 19만원대까지, 이 자리는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죠? 라운드 피겨 20만원에서 지켜줄 거냐, 아니면 그거를 노리고 있는 개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메이저 세력 입장에서는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근데 제가 보는, 글쎄요, 관점은 얘가 20만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할 거라면 빠르게 올려놔야 돼요. 어디까지? 21만 5천원 위까지. 그래야만이 올라가는 이 이평선에 대해서 캔들을 지어받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이평이 잡아 돌린다고요.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5일선하고 11선은 내일이면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위에 있는 나머지 단기 중기 정도 되는 그런 이평선들도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역배열이 되거든요. 역배열이 되고 나면 빠르게만 잡아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굳이 이렇게까지 이평을 갖다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자리까지.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만 내일 당장 한 번에 밀릴 거냐, 조금 더 밀 거냐. 내일 당장 한 번에 밀면 내일까지는 시장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내일까지는 밀고 월요일부터 차라리 좋은 흐름으로 지수 시장이 갈 거냐 또 생각이 들어볼 수도 있는 모습인 건데,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일단 지지는 받았어요. 근데 내일 내일 되면 또 볼린저 밴드 하단이 밑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20만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20만원에서 19만원, 20만원에서 20만원을 깨면 일단 지켜보시고, 깨면 19만 5천원에서 19만원 사이까지는 한 차례 내려올 확률이 높고, 제가 보는 관점은 18만원대 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가 요 자리 같은 경우는 단일가 거래가 됐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20만원부터 18만 3천원 자리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나마 수급이 좀 있는 자리가 19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오겠구나. 결국에는. 그죠? 여기는 단일가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큰 매물인 거래량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이 20만 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이 20만 원을 지켜주는 그림을 못 만들면 여기가 19만 원까지 밀렸었죠. 왜? 여기가 왜 밀려요? 여기가 단일가였으니까. 받아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번에도 20만 원을 이탈하면 여기까진 단기적으로 바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밀고 자리 잡으면서 올려다 놓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그죠?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난 이거 장기적인 관점이야. 장기적인 관점이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돈 결혼 자금도 아니야, 이사 자금도 아니야, 혹은 뭐 내 자식 뭐 대학 등록금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들고 계시면 언젠간 한 번 더 올라온다.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3번의 파동을 만들어 놓고 엘리어트 파동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하염없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맞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이 엘리어트 파동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는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 1파가 나온 거고, 여기서 2파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파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1파에 1.5배, 그죠? 3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4파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3파 자체가 빠르고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1파에 비해서, 1파는 여기서 한번 올려다 놓고 쉬는 그림 만들다가 여기서 한번 찍은 거고, 얘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갔던 모양을 그냥 한 번에 펴버린 거죠. 여기까진 비슷하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던 거를 그냥 쫙 핀 거예요. 쫙 핀 거. 쫙 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도 조금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얘가 스물 또 요런 그림은 좀 에러다라고 생각 드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뭐 그때 지수가 안 좋거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요런 자리까지 16만 5천 원까지도 열어는 두셔야 된다. 대신 이 밑으로 내려앉는 그림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을 거다. 왜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그림이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이 차트를 이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세력이 그릴 때 의미 없이 만드는 차트는 없어요. 뭐 차트가 후행성이다, 뭐 차트를 보고 어떻게 주식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무식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럼 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는 제가 궁금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부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게 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윗꼬리를 달고 밑꼬리를 달고 뭐 위아래 꼬리를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양을 만드는 건 분명히 나중에 써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써먹을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 밑꼬리를 아직까지 써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6만 5천 원대.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를 올려다 놓지 못한다면 뭐한다? 이런 16만 5천원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뭐다? 이제 옆으로 횡보가 나온다. 여기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얘는 옆으로 조금 횡보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톡 스택. 참 아쉬운 종목이죠. 제가 요때 이건 이제 슬슬슬 모아가도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그쵸? 뭐 셀트리온의 효과죠. 셀트리온하고 협약을 맺은 회사인 거고, 셀트리온은 올려다 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동안 얘는 그냥 촥 뺐어요. 이게 잡주의 서러움이죠. 잡주라기 보기도 그렇지만 중소형주인데 셀트리온 애들에 비하면 잡주잖아요. 잡주의 서러움이에요.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줄줄줄 흐르다가 5일선 한번 넘었는데 위에서 누르는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누르는 자리에서 또 셀트리온이 좋은 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같이 빠지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뭐다? 지금은 이제 진짜 주워 담을 자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담았어요. 오늘 종가로 담았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는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어요, 연자. 빠질 자리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데칼코마니의 차트가 나왔던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빠르게 하락을 했고 올려다 놨고 눌렀고 누른 다음에 횡보하다가 여기까지 올려다 놨고, 그리고 나서 여기 빠르게 내려왔던 부분을 얘는 이렇게 그냥 윗꼬리 달면서 돌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누르고 그리고 강하게 여기까지 똑같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쫙 눌러 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요런 자리까지 밀릴 거냐, 혹은 지금의 자리에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줄 거냐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 얘가 이때 하락했을 때 밑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어디에? 여기에요. 혹은 조금 더 빠진다면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많이 밀리면 12,200원 부근까지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드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얘랑 차트가 똑같죠? 이게 뭐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주물럭주물럭거리는 이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대신 이 이후에 뭐 얼마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다라는 건 요때처럼 얘 종목도 이렇게 밀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긴 했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다른 모습을 한 번 더 연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보다는 여기가 뭔가 하나는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하락을 해줬을 때 밑꼬리 달았던 자리,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밑꼬리 달고 위로 당겼던 자리가 어디? 12,300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죠. 그리고 몸통의 자리가 13,600원인데 이 자리는 일단 이탈을 하고 내려갔으니까 그럼 이 밑꼬리에 대한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그 밑꼬리 안에서 양봉이 하나 출현했던 자리가 13,000원, 그리고 그 밑에가 얼마? 12,700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안에서는 뭐다? 얘가 하락을 멈춰주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그런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15,400원까지 혹은 14,000원을 넘어서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고, 14,000원을 넘으면 15,000원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이 종목은. 근데 뭐 그런 기대감에 다르게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긴 했지만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운영할 확률이 높다. 왜?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이평이
얘가 주가가 계속 빠지면 얘가 뚜둑이 똑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횡보를 해줘야만이 뭐다? 이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이 밑에 있는 이평을 뚫고 위에서 누르는 이평을 맞고 여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위냐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앉을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모아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이 종목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셀트리온 삼형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 얘는 미리 빠졌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제일 문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셀트리온하고 같이 미국 진출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 꼭 요렇게 점상이나 상상상으로 가는 애들은 꼭 끝이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얘도 이런 모습,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요런 모습, 또 다른 뭐가 있는데 그런 애들도 이렇게 갔던 것들은 꼭 이 갭자리를 다 매꾸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갭자리가 나와 있는 자리들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기존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4,000원대예요. 왜? 여기서부터 강하게 쏟아냈고, 그리고 눌렀던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오늘에서야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셀트리온이 저런 상황이 되니까 얘도 덩달아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왔던 이평선들이 꺾여서 이제 어느 정도 각도를 밑으로 트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빠지면 얘가들이 잡아 돌리는 그림이 나와요. 이제 정말 역배열이 돼서 결국엔 이 밑에 있는 자리 5,000원 밑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인 건데, 얘네들이 털고 나가려고 여기서 슈팅을 한번 내놓고 빠져나갔느냐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고도 보기 어렵거든요. 좀 애매한 모양이에요. 월봉도 그렇고, 월봉에서도 그렇게 큰 이탈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인 거고, 어떤 큰 그림을 뭐 또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요렇게 뻥까 쳐놓고 결국에는 주저앉히면서 이 회사를 작사를 내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이 셀트리온하고 뭐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갖고, 또 여기서 셀트리온하고 미국과 진단키트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뭔가 협약을 한다라는 건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주가를 안정세로 잡아내면 얘도 한 차례는 올라와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주가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3번의 슈팅이 나와서 주가가 쉬는 구간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 여기서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요런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요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흐물흐물 빠져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서 기존에 바닥 잡았던 자리까지도 빠져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얘는 빠르게 돌려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까지? 8,200원까지. 다시 못해도 이 자리까지는 들어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얘는 못해도 7,000원 7,400원에 단기적으로 지지할 그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7,000원에서 6,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좀 안타까워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저도 물려있는 상황이 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뭐 물렸다라고 봐야죠.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손절을 저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글쎄 좀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손절각인데, 지금의 자리는 분명히 손절각이거든요. 근데
빠르게만 다시 회복을 해놓는다면 크게 걱정을 해야 될 자리까지는 아니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도 지금 5일선 타고 줄줄줄 흐르는 부분이라 어찌됐든 이 8,200원대라도 얼른 회복을 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행보를 했고요. 그런 자리가 수급이 안 들어오면서 2평이 밑으로 밀면서 한 차례 눌렀고, 그리고 또 한 번 행보했고, 그리고 한 차례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것도 한 번으로 세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눌렸고, 그리고 한 번 눌렸고, 그리고 눌렀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단식 하락이 3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계단으로 생각을 안 한다면 여기서 한 차례 눌려서 이렇게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자리의 폭을 보면 이 몇 프로야? 1%, 5%, 여기서 5%, 여기서도 5%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런 봉을 하나 더 만들 거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은 조금 차이는 나긴 나는데 요런 폭이 하나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자 여기가 5%, 그리고 나서 1%, 3%, 8%, 5%, 1%, 1%, 3%. 똑같은 폭으로 빠진 거예요. 요거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8%가 한 번 더 남아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든 이 자리보다는 한 번은 더 올려놓을 거다. 거기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기다려 볼 거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여기가 한 방, 두 방, 이제 세 방으로 끝났으면 좀 좋겠어요. 아 지겨워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은 아직은 있다. 하지만 쉽사리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차라리 신규 매수는 8,200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을 봐도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9,300원대까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때 봐서 담력이 좋으신 분들만,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는 분들만 꼭 접근하시기 바랄게요. 아니면 뭐라 하지 마라. 얘는 잡주 중에 상잡주도 하나다. 9%밖에 안 돼요. 대주주가 언제든 먹고 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이 대주주 물량이 별로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점상들이 좀 확확 나오더라고요. 그죠? 왜? 대주주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세력이 해먹기 좋거든요. 얘네들이 털고 나갈 일도 없는 거고, 물량이 별로 안 되면 뭐 털고, 물량이 별로 안 되니까 뭐 주는 지분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착착착착착 막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공부방을 진행 중이라서 방송이 없으니까 저는 토요일날 다른 종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